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PID 제어기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PID 제어기는 이제 매트랩 시뮬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원회로 설계할 때 이제 오펜프를 가지고도 설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펌웨어나 이런 모터 이제 제어할 때 이제 코딩으로도 이제 하긴 하는데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비례 제어고 이게 이제 적분 제어고 그다음 이게 이제 미분 제어고 그래서 요 이제 그림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KP가 증가해가지고 했는데 오차가 이제 요 생긴 거죠. 생기는데 적분 제어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오차를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제어기를 통해서 이제 오버슈트를 이제 없애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략적인 어떤 원리라면 좀 그렇고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를 좀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분 제어기하고 그다음에 미분 제어기를 서로 병렬 연결하면 이게 이제 다 이제 덧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덧셈이 돼 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 플랜트 출력으로 이제 제어 명령이 나간다. 이게 이제 플랜트를 이제 움직이는 제어 명령 이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 이제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바잉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옥타브를 가지고 이제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전달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P, KI 개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PID 이제 그 함수고 요거는 이제 피드백이니까 크로즈룹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플랜트의 전달 함수겠죠. 이게 플랜트의 전달 함수. 여기 이제 이 플랜트의 이제 전달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PID 개인을 이제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응답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걸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요 보드 플랫은 이제 시스템 전체죠. 이제 시스템 전체. 이제 전체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얘만 보면 이제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전체 이제 보드 플랫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이제 오버슈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약간 이제 이 공중 포인트가 이렇게 보드 플랫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분 제어기를 이용해 가지고 적분 제어 이 개인을 이제 200으로 하니까 정상 상태 오차는 이제 깔끔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버슈트는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데, 여기 다시 이제 이제 이 미분 이제 개인을 이제 주니까 오버슈트가 일단 제거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공진점도 이제 이렇게 사라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찌 보면 이제 보드 플랫도 그렇고 이제 이런 상태가 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너무 빨라도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이제 이렇게 가기를 이제 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오버슈트가 약간 있더라도 약간만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안정하는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조절하면 된다 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코딩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제 비례 지역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적분 지역인데, 이제 오펜프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펜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BI 뭐 지역을 이렇게 쓰더라도 이제 요 바이어스가 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15V로 이제 이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이게 리미트가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제.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걸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는 이 이제 적분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적분을 이제 계속하면은 이제 누적이 되면 이게 저기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무한대로 가진 않겠지만 이제 메모리에 정해진 사이즈가 이제 있으니까 무한대로는 가지 않겠지만은 이제 너무 많이 증가하면은 이제 이제 제어가 너무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누적을 이제 저기 이제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아, 죄송합니다. 용어를 좀 까먹어가지고 좀 책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이 PI 지역을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누적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는 게 안티 와인드 업, 이제 업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 출력 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이제 누적이 어느 정도 이상은 이제 되지 않게끔 오펜프 같이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바이어스로 제한이 되는 것처럼 이제 제한을 이렇게 이제 걸어줘야 이제 문제가 안 생긴다.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미분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울기, 여기 이제 기울기를 이제 개인에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출력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그 에러가 변화했을 때만 이제 그 이제 동작한다. 뭐 이제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고 이해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코딩으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런 이제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오펜프를 구성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이제 비례 제어고, 요게 이제 적분 제어고, 요게 이제 미분 제어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코딩으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 오펜프를 하는 거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저기 DC 컨버터 설계할 때 우리가 제어기 설계할 때 이제 이 책이 상당히 좀 그 이제 좀 내용이 그 우리 제어 공학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부터 해가지고 그 이제 DC 컨버터에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과 관련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간단히 이제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전력전자 제어를 하려 그러면은 여기 뭐 이제 여기 뭐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이제 H 브릿지 인버터겠죠. 이제 요거 이제 모터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잘 제어하려 그러면 이제 PID 제어기를 이렇게 이제 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내가 명령을 주면은 이제 뭐 요렇게 이제 갈 수도 있고 또 요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그 시스템에 맞게 우리가 이제 그 응답을 어떻게 할 건지, 아주 느리게 갈 건지, 좀 오버슈트가 있더라도 빠르게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좀 그 중간점을 찾을 건지,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요 PID 제어기로 가지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플랜트나 이제 이제 이 에지 브릿지 인버터 쪽은 우리가 사실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요 PID 제어기만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즘은 보통 이제 펌웨어 가지고 이제 코딩으로 많이 하지만은 뭐 과거에는 이제 그 오펜프로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도 이제 조그만 그 뭐 100W 이하급 이제 DC 컨버터 같은 경우는 또 오펜프로 이제 요 PID 제어를 또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책이 상당히 좀 이제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론적으로 제어공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제 아주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DC 컨버터를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혹시 뭐 이 책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그 P제어. P제어는 이제 에러를 이제 그 KP만큼 상승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비례저가 이제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상당히 도미넌트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제어기와 이제 미분제어기는 어떤 과도 상태에서 영향을 이제 주는 건데, 그 조금 이제 좀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비례저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요 명령을 이렇게 주면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추종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 항상 그 정상 상태에서는 이제 오차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KP로만 제어를 하면은 내가 어떤 이제 명령을 이제 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와가지고 이제 이 에러가 생기는데 에러가 이제 제로가 되면은 이제 또 명령이 안 나가죠 이제. 그러면 또 플랜트는 이제 멈출 거고 그럼 다시 이제 에러는 커질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동작하다가 이제 또 이제 에러가 제로가 되면은 이제 동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제 명령을 이렇게 주면은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정상 상태에서 KP만으로는 이제 그 에러를 아주 작은 에러를 이제 완전히 줄일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뭐 DC 컨버터나 이제 모타 이런 거를 이제 제어할 때는 사실은 정상 상태 오차가 이제 아주 정밀한 뭐 이제 제어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 상태 오차가 뭐 좀 있어도 그냥 뭐 상관없죠. 이제 그냥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저 정밀한 이제 로봇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상 상태 오차가 이제 생기면은 내가 어떤 명령을 줬을 때 이제 그 로봇 팔이 요렇게 이제 가야 되고 이 위치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항공기도 이제 공력에 따라서 조종사 명령을 주면은 이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이제 그 원활한 그 항공기 기동도 되고 이제 로봇도 정확한 이제 물건을 정확한 위치에 딱 이렇게 오차 없이 이렇게 딱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정상 상태 오차가 이제 생기면은 어떤 정밀 제어나 이렇게 로봇으로 이제 제어하는 정밀 제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전투기 같이 이제 이 전투 상황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기동을 하고 이제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정상 상태로 이제 오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요 KP 제어의 한계는 이게 에러가 없으면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에러가 0이면은 이게 이제 제어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목표가서 이제 뭐 미달하고 다시 또 에러가 생겨가지고 또 제어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불편함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분기가 나온 거죠. 이제 적분기는 정상 상태에서 이제 아주 작은 에러를 얘가 이제 계속 이 아주 뭐 작은 에러를 계속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시간이 이제 해결해 이제 뭐 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에러를 계속 축적해 놨다가 적분하면 이제 이 이제 명령이 이제 결국에 이제 커지겠죠. 이제 이 작은 에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 커진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저기 에러가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플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크기가 이제 되면은 그때부터 에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점점 줄겠죠. 이제 뭐 줄어가지고 이제 에러가 여기서는 이제 거의 이제 에러가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누적해가지고 이제 플랜트를 이제 구동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크기로 그러니까 플랜트를 구동시킬 수 있는 이제 크기로 이제 누적이 된다. 그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에러가 이제 오더라도 그걸 누적해가지고 또 이제 그 플랜트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명령을 계속 이제 발전을 시키니까 이제 그 비례저에서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정상 상태 오차를 이제 이 적분기가 가버링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면 이제 비례제어하고 그다음 적분제어. 그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PI 제어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PI 제어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터 제어나 이런 어떤 대전력에서는 사실 이제 요 좀 D 제어는 잘 안 쓰는데 근데 우리 그 이제 DC 컨버터나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이제 PID를 기본으로 쓰죠, 이제.
이제 요거는 이제 DCC 컨버터는 이제 PID를 기본으로 쓴다. 보통 이제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PI 제어만 쓴다. 물론 D 제어를 이제 쓰는 경우도 이제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미분 제어는 이제 저기 뭐냐면은 얘는 이제 그 에러가 이렇게 이제 변할 때만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분이니까 미분기가 그렇죠. 이제 미분기가 내가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요 DT분의 DI를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요 어떤 이제 이제 안정한 값으로. 그래서 이제 변화가 있을 때만 뭔가 이제 이제 요 펄스 파형을 이렇게 딱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파를 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오버슈트가 좀 쭉 늘어지더라. 이제 이거는 싫고 이제 이 오버슈트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줬는데 오버슈트가 이렇게 생겼다. 이제 이제 응답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우리가 이제 오버슈트만 없애라 하면은 이제 PI 지역에서 이제 좀 적분 지역이 우리 OPMP 이제 캡 용량을 늘려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제 요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응답이 이제 느려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응답도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느리지 말고 응답도 빠른 상태에서 오버슈트만 이제 줄여주세요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PI 지역이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얘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가려고 하면은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가려고 하면은 이제 요 미분 지역으로 해가지고 미분 지역으로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펄스를 빡 이렇게 이제 요 변하는 구간에서 펄스를 빡 쏴주면은 이제 요 이제 어떤 적분 지역에서 이제 딜레이 되는 걔를 이제 좀 보상을 해준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BI 지역이만 썼을 때 생기는 어떤 오버슈트를 이제 미분 지역이가 이제 딱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요 오버슈트가 이제 뭐 생기는 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어떤 댐핑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빨리 얘가 이제 빨리 보상을 빨리 딱 해줘 버리면은 그 댐핑도 안 생기겠죠. 이제 댐핑을 이제 없애버린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P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에러가 0이 되면은 명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 오차는 완전히 0으로 만들 수 없다. P 지역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적분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작은 에러를 계속 누적을 하면은 플랜트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 상태에서 생긴 오차가 결국에는 0으로 이제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I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응답, PI 지역으로 이제 빠른 응답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오버슈트가 생긴다. 오버슈트가 생기는데 오버슈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댐핑 때문에 댐핑이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감소하는 그런 이제 댐핑 때문에 이제 그 댐핑 기간에는 오버슈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에러가 변하는 구간에서 이제 미분 지역이가 풀스로 그냥 순간적으로 빡 개인을 쏴줘 가지고 이제 그 보상을 빨리 딱 해주면은 그 댐핑 이제 자체가 그 안 생기겠죠 이제. 그래서 어 적분 지역에서 이제 그 빠른 응답을 위해서 생기는 오버슈트를 이제 미분 지역이가 그 에러가 그 빠르게 변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제 그 펄스의 어떤 게인을 딱 넣어줌으로써 이제 빠른 댐핑을 이제 유도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빠른 응답과 오버슈트가 없는 빠른 응답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 이제 하는 게 이제 우리 목적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P 지역에는 이제 이 시스템의 어떤 도미넌트한 어떤 그 이제 특성을 이제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개인은 맞는데 정상 상태에서의 이제 오차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적분 지역기를 쓰게 되면은 이제 아주 작은 오차를 계속 누적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정상 상태 오차는 이제 제거가 된다. 그런데 PI 지역기로만 가지고는 이제 그 빠른 응답을 이제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오버슈트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 D 지역기를 거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빠른 응답과 오버슈트 제거를 동시에 이제 그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명령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그 이제 요 아웃풋에 어떤 이제 요 개인도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상도 이제 서로 이제 변한다는 거죠. 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보데플라도 그리고 나이키 스터선도도 그리고 하는 게 이제 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제어기가 하는 역할은 이제 요런 어떤 위상 딜레이를 이제 최소화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위상 딜레이는 이제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상 딜레이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주 이제 고주파에서까지도 위상 딜레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데 내가 제어하는 그 주파수 대역 범위 내에서는 제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위상 딜레이가 이제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제어기를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DC 컨버터를 예를 들면은 이제 DC 컨버터는 주로 이제 뭐 우리가 저기 LRC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게 저기 로패스 필터 형태를 띠는 거죠. 이제 요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띈다는 거죠. 우리 이제 DC 컨버터. 요게 이제 이게 블렌트가 되겠죠. 이제 블렌트가 이제 되는데 근데 이제 요 상태로만 우리가 이제 구동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어기를 넣어 가지고 제어기를 이제 요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요렇게 할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요 두 개를 이제 그 더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컨볼루션은 이제 그 주파수 영역에서의 어떤 뭐 덧셈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이제 그 곱셈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이제 이제 플랜트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이 이제
근데 요 피드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체 그 전달 함수는 그 1 플러스 GS의 H7의 그 다음에 GS 이제 요렇게 이제 이 전달 함수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제어 성능이 나오도록 이제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성능을 구현을 하겠다. 뭐 요렇게 이제 갈 건지 아니면 뭐 요렇게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요렇게 갈 건지를 우리가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펜프를 보면은 이 뒷장에 이제 좀 확대를 해놨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제어기를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해석할 때 이제 이 크로즈룹 상태에서 이제 바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이 전달 함수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시뮬레이션도 힘들고 하니까 여기서 보통 이제 오픈우프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좋다는 얘기죠. 이제. 오픈우프에서 해석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뭐 보데플랫에서 이제 보면은 요 0dB를 지나는 이제 요때 어떤 위상 마진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위상 마진이 거의 이제 요 제로 포인트로 나갈 때 위상 마진이 거의 없어가지고 시스템이 약간 좀 불안정했는데 이제 그 20dB를 약간 올리고 나니까 이제 위상 마진이 이렇게 이제 50도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안정해졌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루프 상태에서 그 나이키스트 선도나 이제 보데플랫 가지고 우리가 오픈 루프 상태에서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면 요걸 크로즈업으로 옮기면은 이제 그 안정한 시스템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크로즈룹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픈루프 상태에서는 이제 그 전달 함수가 이제 그냥 GS, HS 이렇게 이제 단순히 곱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이제 일단은 이제 오픈루프 상태에서 안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크로즈룹을 걸면은 이제 안정하다. 그거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보데플랫하고 이 책에서 이제 나이키 선도를 가지고 이제 안정도를 판별하는 이런 내용도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성하면 이제 지역이만 따로 이제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은 이제 지역이만 따로 이제 관찰해가지고 지역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체를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그 지역이죠.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PI 지역이고 이게 이제 그 이제 D 지역이 해가지고 PID 지역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적분기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미분기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제 적분기는 이제 어떤 이제 에러가 이제 아주 작은 에러가 이제 들어오면은 계속 이제 누적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 미분기는 어떤 이제 에러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빠른 이제 응답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는 뭐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좀 적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텝 응답이 들어왔을 때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제 미분기는 얘를 좀 이제 당겨주는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오버슈트 없이.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 DC 컨버터를 설계할 때는 보통 이제 이걸 이제 기본으로 다 씁니다. 이제. 근데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그 DC 컨버터 설계할 때 이 오펜프 이제 제어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는 그 이제 트랜스포머나 코일이나 이제 이런 어떤 전력파
파트 쪽을 이제 그 잘 이해하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런 어떤 시정수는 그 이제 기존에 이제 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써서 이제 약간만 조정하는 이제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 적분기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 정도 이제 어떤 그 응답에 대한 이제 응답 시간을 지연시키고 하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배울 때는 미분기는 사실 이제 좀 손을 댈 사실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미분기의 역할은 그냥 뭐 이제 그냥 우리가 미분기다. 근데 미분기가 많은 거지 이제 뭐 좀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PID 제어라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제어공학적인 측면에서 사실 접근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좀 빨리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좀 이제 좀 더 좋은 이제 DC 컨버터를 만들 수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이렇게 알게 된 것만으로도 좀 다행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ID 저기를 생각할 때 이제 항상 이제 옛날에 이제 DC 컨버터만 하는 분들은 이제 요 오펜프만 가지고 이제 이거는 적분지 저기 요거는 이제 미분기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실 거고, 또 모터 제어하시는 분들은 또 코드 관점에서만 또 이제 생각하실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동 제어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펜프를 활용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둘을 다 이제 동시에 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미분 지역이가 이제 하는 역할이 보면 우리가 PI 지역이만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게 오픈루프 게인이 이제 요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캡을 하면 이제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그 고주파 대역을 이제 좀 깎아 먹는, 그러니까 보통 그 PI 지역이만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로패스 필터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로패스 필터 이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이제 D 지역이 하는 역할이 이제 요 내가 이제 빠른 응답을 얻긴 얻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오버슈트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없애려 그러면은 얘를 없애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빠른 어떤 응답이 딱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빨리 응답을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얘가 안 생길 거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미분기죠, 미분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원래는 이제 요것만 있었는데 이제 요 빠른 이제 그 주파수 성분을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 근데 통과를 시키는데 어느 대역이냐. 그래서 이제 요 요쯤 되는 대역을 좀 통과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PI 지역에는 보통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되는 거였죠. 이제 되는 거였는데 요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응답은 좋은데 오버슈트가 좀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요쯤에서 이제 요
이제 그 빠른 응답을 줄 수 있는 펄스를 이제 넣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 고주파 구간에서 이제 그 게인을 이렇게 이제 살짝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내가 필요한 요런 성분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에라가 그러니까 부하가 이제 급격히 변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영역의 어떤 고 주파수를 살짝 올려주면은 요런 놈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요런 오버슈트를 없애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이제 빠르면서 오버슈트가 없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요 미분기가 하는 게 보통 이제 제로 성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폴은 이제 그 폴은 개인을 이제 깎는 거고요. 폴은 개인을 깎는 거고 제로는 이제 개인을 이제 이렇게 상승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제 저기 제로가 두 개로 나타나고 요렇게 하나 나타나고 요렇게 하나 나타나는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저 귀찮다 그러면 이제 폴 제로를 이제 그 그냥 하나의 주파수로 만드는 거죠. 이제. 아까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로 첫 번째 제로 두 번째 제로에서 요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극점도 이제 첫 번째 극점 두 번째 극점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계산도 복잡하고 식도 복잡하고 어렵더라.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그 북소수 평면이 나타내면 이제 그 중건에 해당되겠죠. 이제 중건. 그러니까 이제 제로, 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사실 그 이게 뭐 메트랩을 그래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딱딱 이렇게 잘라서 이제 저게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설계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이제 그러면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요 대형만 해가지고 이제 얘를 좀 고주파로 이제 높이니까 얘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더라. 근데 얘를 약간 낮추니까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뭐 이제 고주파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런 이제 성분인데 얘는 이제 한 요런 식으로만 들어와주면 이제 얘가 깨끗이 해결되더라. 근데 이제 이렇게 고주파로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얘를 고주파에서 약간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보면 이제 이 지정수가 있으니까 요 계산식을 통해서 이제 그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찾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여기 이제 티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피스파이스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이제 아니면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뒤로 밀었을 때 응답을 보고 얘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당겼을 때 이제 이제 보는 거지. 요때를 보고 요때를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요걸 이제 엑셀식으로 뭐 해놔도 되겠지만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얘를 바꾸면서 이제 얘가 이제 이 우리가 필요한 스텝 응답을 줬을 때 이제 응답은 이제 속도는 좋은데 요걸 없애고 싶다.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뭐 너무 이런 파형은 도움이 안 된다. 너무 고주파 파형은 이런 거 도움이 안 된다. 약간 저주파지만은 뭐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면은 이제 요거는 한 100kHz라 그러면은 요거는 한 10kHz, 요거는 뭐 50kHz. 그래서 보니까 한 50하고 10kHz 정도면 요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딱 하니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더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C 컨버터를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원래 이제 플랜트 그러니까 DC 컨버터 전달하면 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이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매트랩이나 이제 피스파이스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쪽에 이제 스위치 빼고 뭐 이제 그 코일하고 그다음에 캡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L, C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그 이제 캡에 포함된 분포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 R로 하면 이제 이런 로패스 필터가 이제 그려지겠죠. 이제 어차피 LC 필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런 걸 이제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제어기를 이제 요렇게 갈 거냐 뭐 요렇게 갈 거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형태로 하는 게 제일 좋으냐. 근데 DC 컨버터는 보통 이제 요걸 이제 기본으로 많이 써줘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주파수를 이제 높은 쪽으로 할 거냐 낮은 쪽으로 할 거냐 요걸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제 계산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요런 이제 그 스파이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바꿔가면서 요렇게 돼보고 요렇게 돼본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텝 응답을 보는 거죠. 이제 이 스텝 응답을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해보면 예,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뭐 코딩을 하든 아니면 오펜프로 뭘 하든지 간에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만들어 놓고 이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제가 좀 그 원래는 그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전에는 이제 얘기로만 책으로만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 비례 제어에서 이제 정상 상태 오차가 이제 그 0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좀 알겠는데 근데 이게 적분기로 적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제로를 만들지? 그러니까 이제 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래 뭐 제로를 만들겠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항상 이제 이제 좀 약간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뭐 이제 책을 보니까 책에서 그렇게 써놨으니까 정상세를 줄이면 적분기 쓰면 정상세 오차가 줄어든다. 뭐 이제 다 쓰고 잘 동작하고 쓰니까 이제 그렇겠지 하는데 이제 제 어떤 이제 좀 이제 어떤 이 마음속으로는 이제 적분기에 대한 어떤 통찰이 사실은 좀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없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유튜브를 이제 좀 이제 제어공학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이제 뭐 경희대 교수님이시던데 이제 좀 그분 강의를 이제 좀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이걸 아주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오차는 이제 비례 지역으로만 이제 하긴 했는데 얘를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계속 누적을 하면은 얘가 계속 올라가지고 플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개인으로 성장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제 쌓인 어떤 개인이 커져가지고 정상적 오차를 이제 줄인다.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냥 이제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좀 정확히 이제 좀 잘 몰랐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강의를 이제 들으니까 이제 좀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어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뭐 출퇴근하면서 이제 그 교수님 강의를 좀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이제 올려놨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PID 제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